대출 관련해서 항상 네. 저희가 뭐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딘지 모르는데 전화해서 대출 받지 말라라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네.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전화 한 번 잘못해가지고 회생 파산에 이르게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뜻하지 않게 네네. 내가 대출 받고 싶은데 네. 대출 잘 안 나오는 거야. 이쪽에 전화를 해서. 네. 흔히 얘기하는 그 웰뱅 뭐 마이데이터 비교 서비스 뭐 이렇게 네네. 해서 아무도 나를 대출 안 해준다고 그냥 거절이 난 거예요. 네. 근데 난 돈이 급해.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네이버에 찾아가지고 뭐 무슨 뭐 대출 알선 뭐 찾아가지고 전화를 했어. 전화를 했는데 싹 다 돌려봤는데도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요. 너는 대출이 안 나온다. 네. 너는 저축은행에도 대출이 많고 뭐도 대출이 많고 안 나오니까 네 친구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네 걸 갚으면 네가 신용점수가 갑자기 확 오르니까 그러면 다시 너를 대출을 받아서 네 친구 걸 갚아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친한 친구 하나만 데리고 와라라고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돈을 빌리고 싶어하는 사람 친구를 데리고 왔어. 친구 신용으로 필요 없는 돈을 영호까지 끌어가지고 이빠이 빌려서 얘한테 줬어. 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나 이제 갚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빌려줘라고 하면은 이쪽이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연락이 안 돼. 네.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대출이 안 나와. 네. 왜냐? 신용 점수가 돈 갚았다고 빡빡빡빡 오르는 게 그렇지 아니잖아요. 않습니다. 네. 아니잖아요. 네. 네. 이런 사기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한 두세 가지가 있어요. 네네. 첫 번째, 신용 점수가 언제 빡빡빡빡빡 올라요? 빡빡빡빡 저도 올랐으면 좋긴 하겠는데 네. 실제로는 그렇게 오르진 않고요. 네. 그러니까 나이스, 주로 KCB 이런 곳에서 신용평가 점수를 산출하는 공식은 사실 블랙박스예요. 아무도 한테도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저희가 옆에서 봐오기로는 수천 개의 변수를 쓴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보 항목들을 써서 점수를 산출해내고 있고요. 그 질문하신 것처럼 대출을 순식간에 갚았다고 해서 신용수가 많이 오르냐? 이게 순식간에 반영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방금 같은 그런 사기성, 꼬드김에 넘어가진 않으셔야 되는 거고요. 어쩔 수 없이 신용점수가 천천히 오르는 거라면 내가 어떤 금융생활을 했을 때 신용점수가 잘 오를 수 있는지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금융회사에서 그동안 관찰해 봤을 때 한 4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체크카드예요. 체크카드를 월에 30만 원 이상 그리고 12개월 이상 사용하게 되면은 그거를 점수를 잘 반영해 줍니다. 그래서 체크카드를 잘 써서 내가 착실하게 금융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를 건전한 금융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를 입증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용카드에 대해서인데 한 가지 오해하고 계신 게 있어요. 신용카드의 한도를 내가 다 쓰고 뭐 500만 원 한도면 월에 500만 원 다 쓰고 다 갚아 나는 500만 원 다 쓰고 다 갚아. 그러면 나는 대출 한도를 잘 빌리고 잘 갚고 잘 빌리고 잘 갚고 하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카드회사 입장에서나 신용정보회사 입장에서 CB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대출 한도를 주는 대로 다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높아요. 그럴 수 그래서 있겠네요. 내가 그 많은 신용 한도를 받았다 하더라도 약 50% 이하로만 쓰세요. 다 소진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신용카드는 너무 많이 만드시지 마시고 4개 이하로만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현금 서비스. 이것도 카드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급하게 또 밤에 현금이 30만 원, 50만 원 필요할 때 잠깐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는 게 현금 서비스잖아요. 근데 사실은 현금 서비스는 금융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거기 때문에 현금 서비스도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신용점수를 본격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인데 저희 같은 마이데이터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신용점수 올림이 기능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 통신요금 월마다 내시고 휴대폰 요금 그다음에 뭐 그 집에 인터넷 요금 다 내시잖아요. 그거 연체를 안 했다는 기록, 12개월 이상 연체 안 했다는 기록, 아파트 관리비 잘 내고 있다는 기록, 그거 건강보험료 잘 내고 있다는 기록, 이런 것들을 뭐 어디서 떼지? 좀 난감하실 텐데 이제 마이데이터 어플에 오시면은 이런 걸 쉽게 제출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놨어요. 무슨 뭐 제출하기 누르면 그냥 네네. 뭐 한 1, 2분 있다가 제출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12사에 이렇게 내가 필요한 공과금을 잘 내고 있다. 이런 기록들을 내면은 12사에서는 신용점수를 올려주고. 그래서 이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은 신용점수 잘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대출을 받을 때 현금 서비스 받으면 안 된다. 네네. 카드로 하면 안 된다. 비슷한 대출의 형태지만 내 신용점수의 변화 폭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 1금융권보다 사실 우리한테 디메리트 있는 거는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거란 부정할 수는 말이에요. 없죠. 네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게 당연히 좋고요. 그다음에 은행에서 어려울 때는 그다음에 뭐 카드사나 캐피탈사
그리고 거기서도 어려울 때는 저축은행에서 받으시게 되고 그게 안 되면 뭐 대부업체로 넘어가시게 되는데 어느 업권에서 대출을 받았냐에 따라서 신용점수가 떨어지는 거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확한 그렇지만 어떤 수치라든가 이런 거는 모르는 거고. 저희는 모르죠. 하지만 그런 차이가 있기는 마련이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금융위원회에서 최근에 바꾼 그 정책은 같은 업권에서 저축은행이다. 저축은행도 대출 상품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대출은행이 있고 내 필요한 한도가 일단 준다고 한다면은 최대한 낮은 금리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신용 점수가 덜 떨어지게 할 수 있어요. 저희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대출도 중요하지만 신용 점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것 같아요. 신용 점수 올리는 거 중요하고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를테면은 기존에 갖고 있던 대출을 갖고 있던 저축은행이 다시 전화가 와서 뭐 대출해 줄 수 있다고 이런 마케팅 전화가 올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 그냥 뭐 생각 없이 더 준다고 하니까 받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출 가능하고 추가 대출 가능하다고 하니까 덥석 받으시는 것보다는 내가 필요한 한도까지만 이 금리 비교를 해보시고 최대한 낮은 금리로 받으셔야 신용 점수가 덜 떨어집니다. 요거를 잘 유념하시고 저희 같은 금리 비교 플랫폼을 잘 이용하셔야 돼요.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 중저신용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웰뱅 앱을 통해서 금리의 유무를 떠나서 대출 가능 여부에서는 맞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이쪽이 더 정확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회생 진행하시는 분들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긴급 생계 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이 회생 절차를 잘 끝내기 위한 그 중간에 필요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이 회생을 진행하시는 분들을 위한 대출 상품까지도 저희는 입점이 되어 있어요. 거기도 같이 금리 비교가 됩니다. 회생 대출을 솔직히 저는 절대로 권하지 않지만 네. 만약에 잠깐 말씀드리면 잠깐 뭐 급하게 필요하면 사실은 뭐 사채업 빌려 쓰는 것보다는 그렇죠. 사채업은 뭐 무슨 뭐 저기 신용점수 이런 거 없으니까 개인회생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거의 모든 분들이 대출을 못 갚아서 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대출을 못 갚는 이유는 본인이 이제 그 소득에 비해서 엄청 대출금이 많아져서 못 갚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금리가 엄청나게 높아가지고 그거를 못 막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사기를 받는 경우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대출 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딱 하나만 하면 되는 거야. 대출 비교 사이트, 그러니까 공인된 대출 비교 사이트를 이용하면 대출 사기는 무조건 방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내 정보가 노출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요. 웰뱅 마이데이터의 주 타겟팅 그 고객 자체가 사실은 중저신용자잖아요. 왜냐면은 그렇습니다. 대출이 썩 잘 나오시는 분들은 없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은 우량 고객들을 상대로 하는 대출 비교 서비스에서는 솔직히 모든 상품에 대한 부결을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웰뱅 마이데이터에서는 우리의 주 타겟층을 그 위주로 한 대출 상품들을 소개해 주니까 그분들은 여기 오면은 승인 가능한 대출을 소개시켜 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 중에 최소한 내 신용 점수를 좀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그 저축은행이나 아니면은 뭐 대부업체들의 금리라도 비교해봐야 되는 거지. 맞아요. 대출 관련해서 또 요거 계속 좀 반복되는 내용이긴 한데 통대환 그거 있잖아요. 통대환. 그러니까 사실 통대환이라는 게 대출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매달 1일, 이건 매달 3일, 이건 매달 5일 그러면은 계속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대환을 해서 한 번에 관리하는 게 좋다라고 통대환 브로커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회생에서 통대환은 정말 안 좋은 거고요. 왜냐하면 그 통대한 이자도 통상적인 이자보다 훨씬 더 높고 심지어 그 몇 년치에 달하는 이자를 수수료를 가져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통대한 업자인지 아닌지 금리 비교 서비스를 이용해서 불법 브로커들을 피할 수 있는 요령이 있는지. 사실 금융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당신이 승인이 최근에 잘 안 나는 걸 알고 있어 이렇게 해봤지만 잘 안 됐지 내가 승인을 받아줄게 그 대신 나한테 수수료를 좀 이렇게 많이 줘 이거 자체가 불법이고요. 이들이 인가 번호나 다 있겠지만 그거를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수수료를 달라? 이런 경우는 다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개업자는 수수료는 무조건 금융기관에서 받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딱 정해진 대로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진 않고요. 그 수수료는 사실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융사에서 이 사람한테 뭐 어떤 알선료라든가 이런 거를 일부 지급하도록 맞습니다. 하는 거지 7천 받아줄 테니까 그 중에 반을 줘.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대부분 통대한 브로커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여러 군데에 대출이 있던 거를
한꺼번에 갚으면은 신용 점수가 오르기 때문에 다 더 낮은 금리를 받을 수 금리가 있고 싸진다고. 그러면서 한도를 더 넓힐 수가 있고 다시 갚으면 또 오를 거야 라고 말하는 게 꼬드기는 수법 중에 하나인데요. 한 번에 갚았다고 해서 신용 점수가 그렇게 빠르게 오르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2금융권의 대출을 1금융권으로 다 갚을 수 있어 라는 말도 하는데 이게 사실적으로 맞진 않죠. 그쵸. 2금융권에 이렇게 대출이 많으면 1금융권에서 그렇게 거액의 대출을 당연히 줄 리가 없을 뿐더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수수료를 나한테 요구하는가 그런 거는 잘 보시고 불법이다 아니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웰컴저축은행 처음 왔을 때 채권사가 우리한테 왜 왔지? 이게 진짜 의심스러웠고요. 근데 이제 말씀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네, 네, 네. 특이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타겟팅군이 명확하고 그 다음에 그 타겟팅군을 중저신용자로 잡았는데 사실 회생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회생 중이지만 나중에는 회생 중인 분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면 회생 중이신 분들한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제공하시는 서비스들이 상당히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웰뱅 앱을 깔려고 할 거예요. 왜냐?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여기서 대신 해주고 있으니까 네네. 어떻게 진행되는지 바로 알려주고 얼마 갚았는지 알려주고 안 갚았으면은 왜 안 갚냐고 또 뭐라 하고 예, 그런 맞습니다. 것들 다 해주시니까 네. 이 웰컴저축은행 관련한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그 좀 정리해 주시는 느낌으로 네. 사장님한테 영상 편지도 좀 적으시고 네. 네. 그 다음에 웰컴 그 관련된 상품 좀 소개 덜한 거 있으면 조금 해주시고 네. 월급 많이 월급 많이 주세요 해야죠 지금 주말에 네, 사장님 이렇게 주말에 나와서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저희 직원들 중에 다른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이렇게 회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마 제가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 회사가 목표했던 대로 우리가 핵심 고객들은 이제 중저신용자 분들이 계시고 이분들이 좀 더 개선된 금융생활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좀 더 포용적 금융 그리고 상생적 금융을 누리실 수 있도록 당장은 수익이 되지 않는 대출 상품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앞단계, 그 전단계, 그 뒷단계 그리고 전체로 다 볼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서 조금 더 혁신적인 서비스를 더 많이 만들어서 소비자 여러분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회생을 다루는 그러니까 채무자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진짜 일방적인 피해자인 채권자들이 이렇게 와서 그 자기의 어떤 가해자를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 준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진짜 이 사장님이 말씀하신 혁신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실되게 이 채무자들, 그러니까 이 회생을 진행하는 채무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주신다면 네. 이분들도 이 그 직간접적으로 계속 그 웰뱅 앱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으시면서 나중에 이제 충분히 여기에 대한 그 보답을 해줄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네. 여러분들 다 하여튼 웰뱅 특집편을 이렇게 마치고 나중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저희가 이제 요 차장님이나 아니면은 그 은행이나 아니면 추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상담해보는 그런 내용을 또 찍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